이게 공당의 경선입니까? 아니면 뗐다 붙였다 하는 애들 장난입니까? 대구 국민의힘 꼴 좀 보십시오. 공관위가 통째로 사퇴하더니 이제는 커스프된 이진수까지 튀어나와 경선 처음부터 다시 하자며 생떼를 쓰고 있습니다. 원칙도 채통도 없는 국힘의 이 한심한 작태, 대구 시민들이 우습게 보입니까? 중요한 건 이들이 아무리 난동을 부려도 결과는 이미 정해졌다는 겁니다. 여론조사 가상 대결에서 이진숙을 포함한 국힘 후보 전원이 김부겸 전 총리에게 오차범위 밖에서 처참하게 깨졌습니다. 김부겸의 지지율은 무려 60%를 육박하며 대구시장 자리를 이미 예약했습니다. 국힘이 자폭하는 사이 대구의 주인은 김부겸으로 바뀌었습니다. 애들 장난 같은 국힘의 자중질환과 김부겸 총리의 압도적 승전보. 그 소름 돋는 내막을 지금 바로 낱낱이 털어버리겠습니다. 국힘 대구시장 경선 말짱 도루묵 다시 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일입니까? 와, 그럼 주호영과 네. 지금 가처분 법원에 이제 가처분 신청 낸 부분이 이제 인용될 가능성이 충분히 거의 인용이라고 봐도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은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도 지금 여론조사는 여전히 1등이 나오고 있고 본인은 나는 무조건 대구시장이다. 보궐도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결과 오늘 이제 어디 언론에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의 취재는 미진했고 전기현 대표의 취재 결과 네 국민의힘에서 모든 9번인가요? 9번 받고 탈락하신 컷오프된 그 후보마저도 전부 다 다시 다 경선을 한다. 이 내용이 막 직접 그 취재를 하시고 저한테 설명을 하라고. 왜 그러냐면 제 취재 측에서는요. 이진수 방통위원장 쪽에서는 나는 무조건 대구시장에 출마를 하겠다. 이렇게 질러야지만이 대구 쪽 보궐도 열린다. 저는 그렇게 취재가 됐었거든요. 근데 본인들이 1번은 대구시장. 만약에 아니면은 보증을 받는 대구 쪽 보궐이다. 근데 대구 쪽 보궐을 못 받았기 때문에 난 대구시장을 막 미는 것이다. 라는 것이 저의 취재였는데, 이번에 경선을 하게 됐으니까 이거 참 더 열심히 뛰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장에서 이제 기자들이 이렇게 취재를 하다 보면 누구를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듣느냐. 팩트인 것도 있고, 팩트가 해석된 것도 있고, 또 그 팩트가 그 다음날 되면 뒤집어지는 경우도 있지 네, 않습니까? 뭐 국민의힘은 지금 뭐 알 수가 하루 앞을 알 수가 없죠. 제가 시간 없도 취재가 미진했다고 하지 말아주시고요. 다음날에 좀 뒤집어졌다라고 한번 포장해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날 뒤집어졌다 하는 것인데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스픽스 역전용사들 대구 경북에 있는 분들 많이 봅니다. 청도 메가매직도 지금 단독 보도를 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국힘 관련된 소식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빠른 것이 바로 스픽스다라는 것인데요.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비전 토론회라고 국힘 경선 후보 6명이 열심히 레이스를 펼치고 있는데 이것 다 없었던 걸로 하고 주호영 의원 그리고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함께 넣고 최초에 탈락했던 또 후보가 한 사람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9명으로 다시 경선을 치르겠다. 구인 경선을 다시 한다. 다시 한다. 라고 이제 했을 경우에 단독의 효과라기보다는 이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 이정영 공관위원장 사퇴했죠. 장정 대표 뭔가 지금 결심을 바꾸고 있다. 왜 이렇게 됐느냐? 결국 김부겸 효과. 김부겸 때문입니까? 근데 이게 굉장히 절차까지 지금 가처분이 붙어 있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가 돼버렸어요. 이게 사실 이러면 안 되는 건데 뭐 어떤 문제냐면 이제 주호영이나 이진숙, 그러니까 주호영 의원이 낸 가처분이 인용돼서 주호영과 이진숙을 넣는다라고 했을 때 그럼 6인 후보들이 또 반발을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애초부터 이제 공정한 룰에 따라서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가도 저렇게 가도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근데 지금 여론이 움직이는 거는 대구의 정서는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야, 얼마나 만만하게 보면 1, 2를 다 지금 꼬독하고 선거를 한다고 하냐 이런 정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더군다나 상대가 그 전까지는 뭐 예를 들면 야, 대구는 민주당은 한 20%대 나오는 거야. 이게 이제 기본 정서 고정값이었는데 김부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방이 40%를 지키는 후보기 때문에 국민의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그게 장동혁 대표가 주호영 의원을 만났던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주호영 대표 그 이후에 뭐 여러 사람이 도와줘서 그래도 이제 순리대로 될 것 같다는 얘기를 했다는 얘기는 저도 들었었는데 어쨌든 뭐 지금 취재하신 내용대로라면 전체 경선을 다시 하는 판으로 정리가 되는 모양입니다. 후보들이 이렇게 반발을 할 경우에는 당의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국민의힘 당원 당규를 살펴봤거든요. 후보들이 반발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시 경선하는 부분을 막을 수는 없더라고요. 네. 국민의힘 당원 당규에 따른다 하더라고요. 최고위원회에서 결정하면 됩니까? 네네.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을 아마 대구에서는 이제 두 가지 기류입니다. 조금 전에 김한 기자가 얘기했듯이, 야, 그러면 기존에 6명 중에서 1등 나오는 추경호 의원 어떻게 되느냐. 다시 그렇죠. 1등, 2등이 복귀가 되면 지금 현재 1등이 3등이 되는 그렇죠. 형국인데 이거 받아들일 수 있느냐라고 이제 문제 제기를 했고요. 당헌 당규상에는 아마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런 특별한 상황을 그대로 바꾸겠다라고 하면 막을 길도 없다라고 했는데 대구에서는 그러면 기뻐할 주호영 그리고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있고 갑자기 얼굴에 먹구름이 끼는 사람은 6명의 경선 레이스에 나선 사람들인데 자 이게 내일 또는 모레 정도에 어떻게 수습이 되느냐는 것은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뭐 어떻게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취재한 내용대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내용 가지고 선거 전략 전술을 다시 짜야 하는 상황이다. 자, 이 내용을 이미 주호영 의원은 알고 있었을까요? 그래서 강력한 메시지로 정당 해산도 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배소의진을 쳤는데 짧게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잘 지키지 않으면 해산 사유로도 돼 있잖아요. 뼈 있는 한마디인데요. 저게 오늘 했거든요. 네. 그러면 주호영 의원은 본인이 복귀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오늘 알았을까요? 어젯밤에 알았을까요? 글쎄요, 뭐 그거가 이제 뭐 그거 막 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지금 이제 알려진 바에 따르면 그 김영환 지사의 가처분 신청서의 법적 논리를 주호영 의원이 조언을 해줬다는 거 아닙니까? 네, 예. 주호영 의원이 거기서 들고 나온 게 재량권 일탈의 준칙이에요. 그게 뭐냐면 당헌 당규라든지 규정상에 재량으로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고위원회나 대표나 공천관리위원장의 재량을 인정하고 있지만 그 재량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넘어서면 일탈하면 안 된다라는 거를 제시했는데 사실 이제 굉장히 좀 법리적이고 테크니컬한 지적인데 이 부분을 재판부가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서울 남부지법 민사 합의 51부인데 그래서 어제 기자들사에서 무슨 농담이 돌았냐면 야 이거는 국민의힘 공천은 관리위원장은 남부지법 민사 합의 51부네. 민사 합의 51부에서 정하는 거네. 이런 얘기가 돌 정도. 왜냐면 그만큼 공천은 정당의 고유한 의사결정 문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개입을 극히 꺼리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뭐 상권분립의 원칙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정당 민주주의 원리에서도 사실 이제 이게 사법부가 개입해서 결정을 뒤집는다는 게 간단한 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김영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누가 보더라도 결격 사유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인용해 줬다? 그러면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절차적으로 보나 실체적으로 보나 국민의힘이 잘못한 거네. 이게 된 거기 때문에 사실 이제 오늘 저 얘기를 한 거는 그게 인정이 된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정당은 헌법 규정에 따라서 민주주의에 복무하도록 되어 있어요. 예. 근데 이게 민주적 정당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지금 주호영, 저 당에서 육선을 하셨는데 주호영 의원이 지금 오늘 한 거 아닙니까? 그 얘기는 그만큼 이 컷오프가 내용적으로나 실제 절차적으로나 정당을 해산할 만한 사유에 해당한다. 이 얘기를 오늘 강력하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랜만에 조영 의원이 저렇게 시원하게 정당 해산 사유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기분 나쁘지 않으시면 딱 한 번만 더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조영 의원이 국회의원 하기 전에 직업이 뭐였습니까? 그것도 상상 한번 해보시죠. 잠깐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잘 지키지 않으면 해산 사유로도 돼 있잖아요. 자, 저렇게 하면서 이제 어제 저녁에 살아났습니다. 그러면 질문이 이렇게 나왔죠. 조영원은 복귀하는데 그러면 재심 청구한 이진숙은 어떻게 되느냐? 어젯밤 오늘 하루 동안 얼마나 많은 논란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 어딘가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네. 뭐 어딘지는 묻지 마십시오. 네. 또 내일 또 뒤집어질 수 있기 네. 때문에. 이진숙 측의 어딘가인가요? 예, 이진숙 네. 측과는 아주 네네. 잘 아는 기자가 있고 또 그 기자를 잘 아는 또 기자가 있고 네. 그 기자를 제가 좀 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다 알려주시는데요? 아니요 어떤 그렇게 해서 내용이었습니까? 제가 이제 직접 취재한 거 아니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네네. 그러나 팩트다라고 네. 하는 것은 이제 상상해서 아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준숙 그러면 방송통신위원장을 이렇게 배제시키고 조영만 복귀시킨다라고 했을 때 그럼 이게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됐을 겁니까? 아니 왜냐하면 무소속으로 계속 출마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는데 그럼 조영만 살려줘? 그럼 조영이 대구시장 후보 되는데? 라고 하니까 네. 여기서 묘수가 발동됐습니다. 그 묘수가 무엇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요.
퀴즈 드렸습니다. 두 분한테. 그 묘수가 뭐냐? 왜 이진숙을 복귀시키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질문을 던질 수 있지 않습니까? 한동훈 때문이겠죠. 한동훈 때문이다. 장동혁 대표가 이진숙을 복귀시킨다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죽었다 깨도 조영은 안 돼라는 것이 본인의 소신 같은 것이었는데 네. 마지막에 이진숙을 다시 넣었다라고 하는 그 정책적 목적이 뭘까요? 주호영이 내가 무소속으로 나가게 된다며 무슨 한동훈을 여기 지었고 뭐 연대하겠다 이런 내용인가요? 자, 장동혁은 이진숙이 대구시장 후보 되는 게 낫습니까? 조영 의원이 대구시장 후보 되는 게 낫습니까? 장동혁 라는 것에 입장에서는 오늘 답이. 장동혁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진숙이 낫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네. 이진숙 후보가 생환한 이유는 누구를 견제하기 위해서 바로 주호영 의원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다. 네. 라는 계산이 깔려 있다는 이제 분석을 저는 유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셈법이 복잡해지는데 지금 이제 내심 6명 중에 이거 김부겸 나오면 나가도 안 되는데 그냥 뺏자는 게 안 낫나? 라는 생각을 하는 후보들이 지금 있다는 거예요. 예, 예. 적극적인 열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추호님 하세요. 추호님 하셔야죠. 이런 분위기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만큼 이게 진짜 사력을 다해야 되는데 인지도 면에서 보나 지금 김부겸 후보가 들고 나온 이제 보수의 회초리를 들자 나를 활용해라. 요 두 가지 프레임이 강력한 거기 때문에 대구에서는 어려워지는데 근데 그거 이전의 단계로 돌아가면 지도부에서 제일 공포스러웠던 건 뭡니까? 야, 이게 주호영 의원 줘버리면 수성이 비고 수성이 한동훈이 제일 유리한 지역 아니냐? 왜냐면 여기 1대1로 붙게 되니까. 네. 한동훈이 원하는 게 국민의힘이랑 1대1로 붙어갖고 본인이 이기는 그림인데 그 그림이 나오면 절대로 안 된다. 이거는 어쨌든 장동혁 지도부가 지금 1년에 하고 있는 과정들을 보면 이미 선거에서 패배할 결심은 한 거잖아요. 근데 그 패배할 결심에 대구까지 들어있진 않았겠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대구는 누가 나가도 되는 데니 대구에서 제일 중요한 건 한동훈을 살리지 않는 거야. 그런 판단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돼서 이진숙 후보가 나가면 지금 국민의힘 당원 자체들이 굉장히 짠물이 됐기 때문에 저는 이진숙 후보가 지금 이제 바깥의 여론과는 달리 대락률이 높다고 보는데 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 스텝이 어떻게 될 거냐. 근데 저는 고민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의 이 공천 레이스는 네. 풀대본이 없어요. 예, 예. 매일매일 쪽대본이 들어오는 레이스이기 맞아요. 때문에 이걸 지금 우리가 합리적 어떤 추론을 바탕으로 해서 풀대본이 있을 거라고 상정할 필요가 없다. 지금 기자님의 자, 취재에서 제가 조금 다른 취재 내용이 있었어요. 네.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 그리고 경선에 컷오프 되지 않고 1차 견선을 통과한 6명의 후보들은 지금 김부겸하고 붙으면은 내가 지는 거 아니야? 지는 분위기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단 두 사람. 컷오프된 단 두 사람. 다시 목숨줄이 살아날 예정인 두 사람 있잖아요. 주호영과 이진숙은 본인들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쪽에 다 취재를 본인들이 된다. 이거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다. 내가 컷오프된 상태에서 여론조사를 돌렸을 때니까 내가 지는 거지. 내가 만약에 경선에서 이겨서 국민의 후보가 된다. 그럼 내가 된다. 두 측 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도 일리가 있죠. 왜냐하면 어쨌든 이게 시들시들했는데 선거판이. 네. 컷오프가 되면서 확 살아났고 거기다 이제 김부겸이라고 하는 강력한 이제 말하자면 후보가 등장했고 근데 내가 그 정치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 경쟁력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서사예요. 근데 지금 만약에 컷오프된 2명 중에 1명이 최종 후보가 된다라고 하면 이 공천 과정의 난리법석에 서사를 만들어낸 셈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경쟁력이 있다. 당연히 뭐 이렇게 2명은 생각할 수 있죠. 자, 어쨌든 스픽스가 단독으로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국힘 대구시장 경선은 없던 일이 됐습니다. 내일 아침에 아마 보도가 나오거나 늦어도 모레 나올 것인데요. 자, 조금 전에 단독 그 자막 좀 띄워 주십시오. 그래서 주호영 의원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다시 들어가서 구인 경선 체제를 갖출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도 드리는데요. 이게 이제 앞으로 대구시장 경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누가 국민의힘 후보가 될지 아이고 내가 이렇게 크게 얘기하면서 마치 커다란 일이 국힘에 잘 되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이제 그렇게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그만큼 국힘이 궁지에 몰렸다. 지금 현재 당대표 장동혁 대표가 선택할 수 있는 카드가 별로 없다. 그리고 한동훈 견제도 해야 한다. 그리고 주호영 의원이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 조금 전에 이진숙도 다시 넣어서 한다. 이진숙 오늘
위원장이 어떻게 옷을 입고 나와서 선거운동을 했는지 한번 보실까요? 이것도 묘하게 이어지는 지점이 있습니다. 빨간색 점퍼를 입었습니다. 어제는 삼성 라이온즈 옷을 입고 나왔거든요. 오늘 자 저렇게 빨간 옷을 입고 나와서 대구 진양이라고 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취재했던 이 내용을 이진숙 전 위원장이 미리 알았을까? 라는 이제 생각도 해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소설의 영역입니다. 취재 영역은 아니고요. 우연의 일치이겠죠. 갑자기 궁금증이 생기는데 네. 저걸 다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하루는 흰색, 다음 날은 빨간색. 혹시 그렇게 입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뭐 그거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이런 상황으로 국힘 쪽에서 보면 수섭이고 국힘 쪽에서 보면 이 상태로 갔다가는 무소속 후보를 두 사람 더 맞이하면서 가야 되는 상황은 최악이라고 하는 이제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면 그만큼 선거가 어려워졌다라는 얘기고 예. 제가 대구에 이제 지난주에 취재 때문에 내려갔다 왔었는데 네. 저 잠바를 안 입으면 시민들이 이진숙 위원장 얼굴을 잘 몰라요. 네, 그러니까 예. 이게 우리가 이름을 알고 이진숙이 직함을 아는 것과 별개로 길에서 만나니까 시민들이 얼굴을 딱 보면 누군지를 알아야 전국 단위 선거를 할 수 있는데 아직 이진숙 위원장의 인지도가 거기에는 미치지 못한다라는 걸 현장에서 봤는데 그래서 저 잠바를 아마 입어야 될 거예요, 이진숙 위원장.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호영 의원이나 추경호 의원은 사실 안 입어도 됐죠. 왜냐하면 대구에서 그 둘의 얼굴을 모르는 사람은 없으니까. 네. 김부겸 전 총리 이야기를 하면서 대구 이야기를 조금 더 진행을 해볼까요? 그러면 김부겸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어떤 구도가 유리하다고 보이세요? 김부겸 총리는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저는 처음에 이걸 김부겸 총리가 민생 구조로 갈 것 같아. 그 힘 있는 여당 밀어주자 이렇게 예. 할 줄 알았는데 정치적 정면 대결을 하더라고요. 예. 국민의힘 심판 이렇게 딱 걸어버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모두가 예상하지 못했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예. 너무 좋았다. 예.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게 혹시 나중에 반감이나 역풍으로 돌아올 가능성 없다고 아니죠. 보시나요? 이렇게 되면 예. 어떻게 되냐면은 예. 김부겸 총리는 민주당 표를 얻는 게 아니라 국민의힘을 싫어하는 표를 다 끌어모아야 돼요. 그게 중요해요. 홍준표도 네. 만나야 되고 한동훈도 만날 수 있고 모든 지금 국민의힘 장동영 체제에 반대하는 사람을 다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의힘을 포위할 수 있는 구도를 만들 수 있는 정치적 그 메시지를 던진 거죠. 그래서 그 출마 선언 그 연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평가를 하잖아요. 예. 그렇 지금 말씀하신 이 전선을 어떻게 구축하느냐 여기에 필요한 게 표현인데 예. 김부겸 전 총리가 연설 잘하는 걸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대구에서 먹혀요. 그 연설을 듣는 분들 그래 맞다 그러고 하는데 와 파란 옷 입었노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국민의힘을 직격했는데 이번 연설에서 빠진 단어들을 많이 설명하지 않습니까? 계엄, 내란 이런 얘기 안 했어요. 네. 그리고 민주당 이재명 이름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결국 김부겸 전 총리가 지금 바라고 있는 그 구도나 대구 시민들에게 어필하고 싶은 것들 아니겠느냐.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싫어하는데 국민의힘 윤석열 이후에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하는 대구 시민들 되게 많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게 결국 투표장 나가서 마지막에 어떻게 찍을 것이냐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국민의힘이 싫은데 그 대안으로 민주당은 아니야가 지금 깔려 있는 건데 예. 그게 아닌 것을 보여주고 싶고 민주당이 아닌 김부겸을 찍어달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기세가 어쨌거나 예. 선거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보시는 거죠? 지금 판으로 그렇죠. 제가 농담 비슷하게 네. 그렇다고 해서 뭐 김부겸이 민주당인 거 사람들이 모르는 게 아니니까. 모르는 게 아니죠. 저기 앞에다가 빨간 글자로 갈라쳐서 보수 민주당 이렇게 적어놓고 출마하실 필요도 있고요. 영남에서 당선되는 민주당 후보들이 네. 마지막 2, 3일 남겨놓고 가면은 네. 어떤 전략을 많이 쓰냐면은 민주당 중앙당하고 싸우는 전략을 자주 써요. 네. 과잉 진보로 갖는 경향이라든가 네. 또 민주당의 호남 정치 세력이 세니까 네. 호남 중심의 선거를 끌려가려고 하는 경향에 대해서 네. 견제하기도 하고 이게 전략적인 포지션이에요. 예, 전략적인 포지션인데 예, 예. 아마 그런 전략들을 쓸 수도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겁니다. 국민의힘 대 반국민의힘 네. 요 구도를 끝까지 유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평론가들과 다르게 말씀드린 것은 양자 구도로 가야지 김부겸 총리가 절대적으로 오히려 유리합니다. 3자 구도보다요. 예, 3자 구도로 가게 되면 그 전선이 흐려집니다. 예. 예를 들어서 조영이 출마한다. 그렇죠. 그럼 보통 조영도 그렇게 국민의힘을 공격을 합니다. 예. 그러면은 김부겸한테 올 수 있는 표들 중에 중도 보수 일부 표가 조영한테 가버려요. 네. 그런 거예요. 그래 조영한테 갈 표까지도 김부겸이 다 받아와야지만이 김부겸이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김부겸 전 총리 그 얘기했어요. 그 질문이 있었거든요 현장에서. 그렇죠. 그랬더니 아니다. 그들은 결국은 마지막에 단일화를 하든 뭘 하든 그건 맞습니다. 한 덩어리다. 그래서 이 양자 구도가 맞다. 이거는 대구에서 선거를 해본 사람만 예, 예. 알 수 있고 2014년 김부겸
총리가 대구시장 출마했을 때 제가 그때 공보국장을 냈는지 대변을 냈는지 오래돼서 기억도 안 납니다만 예. 같이 세부에서 제가 선거를 뛰었습니다. 네. 예, 댓글에서도 이런 이야기들 하고 계십니다. 제가 보기에도 눈 내리는 X8K님이 제가 보기도 3자 구도 가면 대구 어려울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도 주셨고 어떤 분은 킴118551님은 색다른 분석 이런 이야기도 하고 계십니다. 뭐 그만큼 관심을 끌고 계신다는. 아유, 감사합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예. 투표율이 낮아지고요. 국민의힘 핵심 지지층은 부끄러워서 투표를 덜하고 예. 그리고 민주당 지지층은 다 투표하고 그 다음에 이 중도 보수, 온건 보수들이 국민의힘을 이번에는 심판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심판 선거하고 예. 이렇게 되면은 투표율 한 55에서 60% 사이에서 김부겸 총리가 51% 얻어서 당선될 수 있는 거죠. 요즘 그 여론조사 보면 49, 50, 51 이 예. 수치가 오고 있는 게 드러나고 있는 게 어찌 보면 승부를 좀 가늠할 수 있게 하는 어떤 예상 수치랄까 이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제가 그 예. 대구에서 시장 선거를 2번 해봤습니다. 예. 3번 했네. 네. 민주당 시장 선거를 2번 해봤고요. 네. 무소속 시장 선거를 한번 했는데 이재용 환경부 장관이라고 네네. 그분이 이제 시민 후보로 나가지고 그 형도 한 40% 득표를 했었어요. 6대4 양자구도에서. 그리고 근데 이분이 그 뒤에 민주당으로 열린우리당으로 여당으로 참여했는데 그때는 30% 득표를 못해요. 다자구도였어. 그때 네. 잔민련 비슷한 정당이 있었어. 네. 그러니까 30%도 안 되는 거야 제대로. 근데 김부겸 총리 했을 때도 41% 반올리면서 41% 가까이 투표했거든요. 예. 양자구도가 돼야지만이 최대한 집결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선거와 관련돼서는 워낙에 이제 두 분이 그 명확하게 아주 전망을 해주시는 기도 하고요. 계속 들어오는 대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